엄마가 공부 네네. 잘하던 두 아이가 아닌 어. 이 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거 너무- 발로 키우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 늘 싸우고 있으니까 애들이. 집은 엉망이고 애들끼리. 네, 계속 싸우고 있고 남편이 오면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딱 중심을 잡고 아이들과 같이 책을 보고 결과적으로는 엄마가 독서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도서관에 강의도 나가시고 현재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해주실 교육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작가님 소개 간단하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우며 함께 키우는 도쿄교육 대표 황선이라고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요. 그리고 3년 전부터 아이들이 아닌 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육아가 자기 개발이 되는 윈윈 육아 책을 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하고도 또 인연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네.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던 시점에 네. 아이들 학원을 이제 다 이렇게 끊었죠. 네. 끊고 그리고 큰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원을 보냈었지만 둘째 아이는 학원을 보내지 않고 책 읽어주면서 엄마표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다별 예두님 채널을 보면서 뭐 흘려듣기라든지 굉장히 좀 편안한 방법으로 엄마표 영어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초등학교 5학년 1학기까지는 제가 직접 엄마표로 실제로? 진행을 했고 지금 그 아이가 6학년이 됐거든요. 아, 그러면 했고, 이제 엄마표 영어 선배맘님이라고도 해도 될 작가님이시면서 네.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약간 자랑하자면 레벨 테스트를 했을 때 5학년 이제 2학기 때 학원을 갔을 때 네네. 네, 레벨 테스트도 굉장히 좀 높게 잘 나와가지고 그렇군요.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숨어있던 우리 구독자 작가님 한번 뵙게 된 것 같아서 네.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어쨌든 작가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교육 코칭, 네. 학습 코칭이라든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시면서도 그랬지만 이후에 많은 엄마분들 대상으로 부모 교육도 지금 하고 계신 네, 상황이시잖아요. 공감 갈 만한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를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네.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낳고 굉장히 좀 우울증처럼 네, 육아 네. 슬럼프가 있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아마도 이제 그런 구독자님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요. 그런 어려움들을 이기시고 어떻게 새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 과정 좀 얘기해 주시면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되게 힘들게 가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임신은 되게 쉽게 되었는데 10달 내내 입덧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 낳기 직전까지 입덧을 하다가 낳았는데 아이가 또 잠을 자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예민하고 잠도 자지 않고 이런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제가 그래도 명색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사람인데 그래서 교육에 대한 지식도 많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이 통하지 않는 아이를 낳은 거죠. 막상 실전에 가보니까. 네, 뭐 이렇게 좀 아이들을 잠을 일찍 재워야 된다. 네네. 이제 이런 책 내용이 많잖아요. 맞아요. 안 자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그냥 안 잤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이제 그래서 예민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한 21개월쯤에 체력이 방전이 된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이제 아프면 일주일씩 제 등에 엎여서만 잠을 자니까 체력이 방전이 되니까 이렇게 육아 우울증도 오고 좀 순간 극단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좀 그런 심각하셨군요.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아이가 눈을 뜨고 있으면은 정신을 차리고 괜찮았다가? 잠을 자면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하던 일도 그때는 이제 멈추고 일을 못 하고 있던 이제 상황이었고 그때 육아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아, 육아가 기업이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른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한 구절이기도 한데 네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근데 그 기업이라는 그 키워드 있잖아요. 네네. 그 키워드가 이제 제 머리에 딱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면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게 당연하잖아요. 네. 기업 총수님들 보면은 굉장히 좀 힘들게 이렇게 그 왕관의 무게를 이렇게 어떤 이기면서 책임감이라는 그렇죠. 말이 좀 생각이 나네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저는 수용하게 된 것 같아요. 육아가 힘든 건 너무나도 당연해라고 이제 수용하는 순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네. 맞춰진 공부였다면 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주체적으로 그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엄마 자신에게 어떻게 네. 포커싱을 더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와의 대화법, 아. 뭐 학습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만 네. 예, 그렇게 하면서 관계 코칭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책도 많이 읽게 되고 알고 보면 아이를 저는 열심히 키웠지만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저희 스펙을 쌓아갔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과정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황정희 네. 작가님께서 이렇게 네. 뭔가 책도 내시고 네, 이렇게 네, 네. 현재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그렇죠. 작가님만의 콘텐츠가 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자녀 경영가 혹은 기업으로 본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네. 너무 또 강력한 엄마표 같다라는 그쵸.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 그렇지만 네. 이 책을 보면은 중간에 네. 이제 내 아이를 결국 이 온리 원으로 보자라는 네, 네, 네.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도 예전에 인스타그램에다가도 이 똑같은 네, 말을 올렸는데 맞아요. 찝찝했잖아요. 네, 제가. 엄청 반가웠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어떤 맥락에서 네. 예, 그런 말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사교육 24년 차이다 보니까 네. 제 제자들 나이가 벌써 한 30대 후반? 요렇게 넘어서고 있어요. 네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던 지역도 꽤 서울 송파라든지 부산은 마린시티 지역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잘 자랐어요. 좋은 학교도 졸업을 하고 네. 그렇게 잘 자랐는데 잘 살고 있느냐. 아,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생을 자기주도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부모님한테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을 이제 실패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지켜보면서 아, 교육의 목표가 넘버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된 거죠. 아, 네. 그러면은 온리원이라는 것이 네. 원래는 넘버원만을 바라보는 현재 그렇죠. 어떤 교육 문화에서 네, 맞아요. 시작된 생각이었군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라고 생각하면 엄마들이 공부 이꼴 성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느라고 너무 힘들다든지 아니면 서울대라든지 좀 좋은 데를 가고 나서 사실은 애들이 그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더 크거든요. 예, 내가 더 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명문대 출신들이요. 네. 그 얘기 저도 얼마 전에 했었는데. 그쵸. 그쵸. 왜냐하면- 학교 갔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쵸. 거기 안에서도 또 더 좋은 뭐 그렇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항상 자괴감이 왜냐하면 들고. 가면 일단은 뭐 환경부터 이제 재력부터가 다르죠. 이제 맞아요, 나보다 훨씬 맞아요. 뛰어난 재력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네네. 또 하나는 내가 굉장히 IQ가 높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한 번만 보면 외울 수 있는 천재적인 아이들. 2차 현타. 그럼요. 네네. 이게 이제 뭐 특목고에 가면 애들이 또 이런 맞아요. 현타를 많이 맞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럴 때 제가 보니까 내면이 단단한 아이들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예. 되는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오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네. 부모의 양육 태도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아이들을 직접 코칭하던 것을 방향을 틀어가지고 엄마, 아빠를 제가 이제 코칭을 하게 된 계기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그 단단한 내면 그 정서 영역이라고 하죠. 따뜻한 사랑을 받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해 이런 존재를 인정받았던 아이들이 그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꿋꿋하게 나는 나야인 거예요. 온리원은. 그쵸,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나야. 그래서 저는 이제 온리원 육아를 좀 외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어쨌든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온리원이라는 게. 근데 작가님께서 이제 채널에 이제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네. 이왕이면 실제로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성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아, 그 네. 중에서 좀 뭔가 이렇게 변화를 이룬 그런 어떤 제자 스토리 같은 게 있으면은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 책에도 이 친구는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네네. 부모님들이 보통 보면은 이렇게 제과제빵 네. 쪽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강아지를 내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애완견 센터를 하고 싶다든지 그러면은 보통은 동물을 좋아해요? 하라고 하면 엄마들이 뭐라고 하나요? 수의사. 그렇죠. 내가 요리를 좋아해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나요? 백종원. 그렇죠. 셰프가 되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엄마들은 넘버원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던 아이는 이 아이가 학습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좀 성실한 아이였고 그런데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공부를 좀 상대적으로 못하니까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는 아이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엄마랑 상담을 하면서 얘는 동물도 좋아하고 그리고 요리도 좋아하니까 이쪽 길로 가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목표를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동기가 있으면 공부를 하기 시작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공부를 좀 못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너는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라고 직업이 아닌 어떤 네. 삶을 살고 싶니? 라고 하니까 동물도 키우면서요 요리도 하고 싶어요. 오. 그래서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직업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 그래서 네네. 이제 하나씩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찾아낸 직업이 그때 우리나라는 이런 직업이 없었어요. 해외에 애완견 전문으로 하는 간식을 만드는. 아.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그 센터를 창업을 했고 정말요? 네, 어머. 이 엄마가 공부 잘하던 두 아이가 아닌 이 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극적인 스토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약간 좀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있으신 네네네. 분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었잖아요. 네네, 오히려 얼마나 맞아요. 걱정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막내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창업을 해서 네. 해외여행을 막내 때문에 다니고 계신다. 네네네. 너무 재밌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하셨던 사례 중에 네. 또 이제 부모님의 사례도 있었다고 했어요. 좀 아, 특별하게. 맞아요. 네, 그 사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예. 제가 엄마 코칭을 하다 보면 엄마들이 딱 두 부류예요. 아이의 공부를 굉장히 좀 열성적으로 봐주시는 엄마가 있는 반면 네. 그냥 아이는 좀 뒷전이고 내 인생이 더 소중해요. 그렇죠. 네, 이런 엄마들이 좀 있어요. 네, 네. 좀 나뉘어지더라고요. 극과 극이처럼 맞아요. 느껴지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만난 이 엄마는 아이를 네. 3명을 키우고 있는 엄마였는데 아이를 이제 발로 키우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냥 본인의 인생이 너무 소중해서 낮에 이제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브런치 타임 가지시고 아, 네 너무 좋죠. 행복한 시간. 맞아요. 엄마들끼리 또 좀 모여서. 술도 좋아하셔가지고 야간에 네 만나시고. 그렇게 주변에서 흔히 맞아요. 보던 어떤 엄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네, 엄마들의 그 만남의 시간을 훨씬 소중하게 여기던 분이었는데 네. 큰아이가 5학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터질 게 터진 거죠. 아, 학습 능력이 이제 엄마가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 학습 능력이 네. 떨어지니까 학교 가면 흥미를 잃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그리고 엄마랑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고 그래서 아이와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엄마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1대1로 코칭을 진행을 하면서 엄마의 역할부터 재정의를 하고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를 하나씩 짚어드렸더니 지금은 둘째, 셋째 아이들에게 저는 초점을 좀 맞춰라고 했거든요. 보통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첫째가 좀 문제가 생기면 엄마들이 첫째에 원통, 집중을 첫째. 하잖아요. 네. 그래서 2호, 3호를 그냥 맞아요. 내팽겨쳐서 첫째랑 똑같은 2호, 3호를 길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갈등 요소가 좀 적고 그리고 변화 가능성이 있는 둘째, 셋째에게 집중을 하면 엄마가 둘째, 셋째가 좋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그러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좋아져서 큰애도 더 잘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군요. 이 집이 딱 그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셨대요. 늘 싸우고 있으니까 애들이. 집은 엉망이고. 애들끼리 내가 셋이니까. 네, 계속 싸우고 있고 남편이 오면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딱 중심을 잡고 아이들과 같이 책을 보고 그리고 아이들 학습도 엄마가 도와주니까 결과적으로는 엄마가 독서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도서관에 강의도 나가시고 현재는? 네, 최근에는 이제 책도 계약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 굉장히 네. 그 엄마를 향한 어떤 극적인 스토리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할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물론 이 책에 다 담겨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한마디로 엄마에게 어떤 식으로 코칭을 해주셨는지 가장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네. 우리가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내가 희생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방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든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온리원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온리원이 돼야 돼요. 아, 너무 네. 좋네요. 그게 엄마가 온리원이 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나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건지에 대한 교육관을 명확하게 세우신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네, 꿋꿋하게 그 길을 향해서 이제 가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육아 레시피를 좀 작성을 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왜 음식을 먹을 때도 나만의 레시피가 있으면 그쵸. 네, 네, 생각하지 않아도 그 음식이 뚝딱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애가 뭔가를 잘못했어. 그럼 나만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그 박사님들끼리 여쭤보잖아요. 핸드폰 열어서 이제 커뮤니티 가서 질문하고 아니 내 아이 문제를 왜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하냐고요. 네. 그래서 나만의 훈육관 그리고 관계는 어떻게 맺을 것인지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학습도
나는 요 정도는 아이와 함께 매일마다 학습을 하겠다라는 그 기준이 명확하면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죠. 아, 네. 그럼 이제 그때그때 막 찾아서 하는 어떤 검색해서 하는 그렇죠. 네, 그런 육아가 아니라 네. 기본적인 엄마의 육아의 교육관, 그렇죠. 철학 이런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아요, 보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님의 책을 읽으면서 공감 갔던 부분이 네.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부모님의 잘못된 직업관, 아이보다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부모님의 잘못된 직업관이 아이의 성장을 멈춘다라는 네.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폭넓은 직업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부모 맞아요. 세대가 네. 때문에 아이들을 바라볼 때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불안감도 더 맞아요. 이제 커지는 네. 것 같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정된 우리가 아는 한정된 직업의 프레임을 아이에게 이렇게 씌우려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작가님 생각에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리나라는 그 대부분 그 학업적인 역량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삶의 질이 높은 건 사실이기도 네. 해요. 그런데 제가 많은 아이들을 중고등학생들은 제가 직접 만나서 학습 코칭을 하고 있는데 네. 너는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대부분 안정된 직장이요. 아. 깜짝 놀랐어요. 요즘 아이들인데도 네, 차라리 한 15년 전에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네요. 네, 축구 선수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정된 직장 또는 그냥 유튜버요. 아. 네, 이런 얘기를 그냥 돈 많이 버는 직장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제가 그럼 안정된 직장은 도대체 뭐니?라고 하니까 네.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가 엄마가 그냥 안정된 직장을 가져라고 하셨어요. 공무원도 아니에요. 안정된 직장이라는 거죠. 굉장히 추상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늘 부모님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안정된 직장이 있나요? 뭐 부모님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네. 구시대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좀 옛날에 진짜로 평생 네. 직업의 시대 이럴 맞아요. 때 많이 하던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네.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사는데 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한 60대 때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합니다. 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또 다른 이제 생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60세까지 그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 이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우리는 고교 학점제를 맞이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까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건지를 정해야지 고등학교에 가서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이렇게 학점을 아이들이 이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로 넌 뭘 하고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현재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다별 애드님도 이렇게 네. 유튜버로 이렇게 네. 제가 이 나이에 유튜버 하리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맞아. 나이 불문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부방을 네. 하시던. 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부산에 있던 아줌마가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코칭을 하고 코칭도 있어요. 저는 하시고. 100% 온라인 코칭만 진행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니까 저희 아이들한테도 제가 굉장히 좀 다양한 직업을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 손을 잡고 워크넷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이들 진로 적성 검사도 해줘요. 거기 맞아요. 네, 제가 검사. 옛날에 거기서 일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검사도 많죠, 거기도. 네, 직업 맞아요. 흥미도 검사도 있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검사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직업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제 책에도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미래 이력서를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직장을 가고 싶은지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제 고용될 때 우리가 이력서라는 걸 쓰잖아요. 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그 이력서를 같이 써보면 좋아요. 자신의 이력서를 너무 같이 좋네요. 쓰는 거죠. 네. 지금 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다른 직장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한다라면 나는 그럼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그 이력서 한 장을 보고 있으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